박영선 그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 하면은 과거에 청문회 스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하던 청문회 스타로 유명했는데, 자, 이번에는 청문회 대상으로 섰거든요. 자료 제출을 해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할 때와 이번 청문회 대상에 섰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말이 약간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습을 직접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 시간을 갖다 주세요. 그 145건의 미제출 서류 가운데는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없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번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고 버티셔가지고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다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원하시는 자료를 열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옛날에 이도훈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직계 존비 속의 금융자료 내역까지 달라. 굉장히 박영선 의원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약간 방어적으로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자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인사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그 자료들도 제출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의 그 배우자가 그 삼성과 관련해서 어떤 그 변호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그 야당 의원들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의회 활동 그 과정에서 그 삼성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배우자는 삼성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부도덕한 거 아닐까요? 그 관련 자료는 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질병으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지나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충분히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황교안 전 대표 관련된 문제로 살짝 돌리는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박영선 의원이 의원 시절에 유방암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았었는데 당시에 특혜 진료 사실 유방암 환자분들 한국의 여성암 발병 중에서 아마 작년 제 기억으로는 유방암이 1위였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방암 때문에 그 치료를 요하시는데 서울대병원 하면은 가장 권위 있고 실력도 있는 곳이죠. 거기서 특혜 진료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남들은 석 달, 넉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서울대 그 최고 권위자. 그런데 당일날 전화해서 바로 치료받으러 가고 심지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아니라 옆에 의학박물관이 있답니다. 거기로 초음파 진단기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특별하게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녹음된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암 수술했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것으로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려요, 말을. 지금 저희들은 우리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특혜, 특권 이런 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 있냐? 저는 그 질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느꼈냐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섹슈얼 허래스먼트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윤 의원,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멸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공개되는 책자에 후보자, 지금 답변할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특혜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특혜가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공개된 책자에 느닷없이 윤한홍 의원님
없었습니다. 자, 특혜 진료가 있었냐 없었냐 질문은 굉장히 길었는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딱 5마디였습니다. 자, 김희정 의원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그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어쨌든 서울대병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몇 달씩 정말 기다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특혜 절대 없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속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 윤하동 의원이 지적한 대로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은 딱 5글자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관계는 그날 청문회가 파행되지 않고 지속됐더라면 조금 더 날카롭게 파헤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질문의 기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박영선 의원이 이제 저렇게 그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편 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이제 서면 질의 이 형태로 질의가 들어갔는데 네. 그 서면 질의하고 했던 것들도 전부 다 이 속기록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이 특혜 부분에 대해서 이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라면 네. 뭐 서울대병원에 뭐 진료 기록을 뭐 내랄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본인이 뭐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윤하동 의원이 그러면은 그 녹취록을 뭐 해서 질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방에 다 알려지는 그 서면 질의 책자로 인쇄되는 거기에다가 뭐 질병 이름은 그렇게 넣어서까지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기술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뭐 박영선 의원의 저런 항변도 한편 네. 이해는 됩니다만 본인이 해왔던 과거의 인사청문회 했던 기준에 비추어서 뭐 과연 한국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네. 과도했을까? 저는 거기에 좀 퀘스천이고요. 네. 아주 한 가지만 제가 의원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더 위급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위급한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에게 만약에 당일 진료를 했다면은 그거는 뭐 말이 안, 어쨌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당 의원이 조금 더 이 체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질문을 잘 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피해갈 구멍을 줬던 게 아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추궁하기도 못했고 네. 파행으로 가버려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도 그런 특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이 적당한 처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청문회 경험이 굉장히 본인이 많았고 낙마시킨 후보자도 많았기 때문에 야당이 별렀던 건 사실인데 저는 네. 조금 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실 줄 알았어요. 윤영선 네. 후보자가. 그런데 오히려 그냥 공격형 수비수로 오히려 그냥 판을 딴 데로 돌리는 그런 걸로 해버려서 파행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점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문회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을 빌지만은 사실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내가 과연 공직 후보들에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굉장히 이 준엄한 자리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깊이 남습니다. 네.